여러분은 영국의 코널 지역을 아십니까? 눈부신 서핑 해변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빈곤, 마약, 그리고 알코올 오남용. 이곳은 사회에 갈라진 틈새로 추락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컬트 스토리는 이곳에서 2025년부터 발생한 한 연쇄살인마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영국 경찰 무려 700여 명이 이 지역의 한 외곽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공간이죠. 5개 지역 경찰청이 연합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허니폴이었죠. 그 여름의 폭염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늪지대를 말 그대로 헤매기 시작했죠. 탐지견과 토양 전문가, 인류학자까지 모두 총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은요, 이 숲을 가로지르고 있는 하천의 물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기까지 합니다. 왜요? 그 밑에까지 수색하려고요. 물이 빠진 300m 길이의 진흙바닥까지 전부 다 경찰이 흙을 퍼내어 일일이 채로 다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던 걸까요? 이들이 찾고 있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각이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오랜 수색의 노력 끝에 진흙 속에서 무언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불에 검게 탄 조각들이죠. 그 파편만 무려 19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인근의 얕은 무덤에서는요, 끔찍하게 훼손된 또 다른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좀 잔혹한 얘기지만 불에 탄 흔적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 작은 무덤 옆에는요, 아주 의심이 가는 손도끼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사유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한 남자. 그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던 나이 40세, 이름 제임스 데스버럿이었습니다. 뼈조각을 찾고 있던 법의학자에게 다가가서요, 데스버럿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는요, 미국 드라마 덱스터의 열렬한 팬입니다. 특히 시신을 훼손하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고 합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숲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숲에 묻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실이 만들어낸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그리고 통제에 미쳐버린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57세, 이름 클라우디오 아퀼리노, 앞으로 아퀼리노라고 부르겠습니다. 아퀼리노 씨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범죄자들이 취약한 그 사람들 집을 빼앗는 범죄, 이른바 뻐꾸기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찬란한 시절은 있었죠. 훌륭한 요리사, 셰프의 조수였고요. 재능 있는 화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안나 씨와 통화를 하며 용돈을 받고 있던, 어쩌면 어머니에겐 아끼는 아들이었던 존재였습니다. 다음 피해자는요, 나이 43세, 이름 데니얼 콜먼 씨입니다. 데니얼 콜먼 씨는요, 13살에 모든 삶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납치 피해, 그리고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PTSD라고 부르죠. 그걸 앓게 됩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콜먼 씨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간경변으로 인해 몸은 약해졌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14살 사파이어가 곁에 있었지요. 콜만과 그리고 아퀼리누,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지금 처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시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고자 뉴키 해변에 있는 샌디로지 호텔이라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중독 증상이 완화가 되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호센터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특정 부분의 중독자들이 치료받으며 모여 사는 곳이죠. 따라서 사회의 시선조차 잘 닿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바로 제임스 데스버러였습니다. 제임스 데스버러, 같은 곳에 사니까 취약층이고 뭔가 중독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집이 없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데스버러는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 굉장히 유명한 토목기사 일을 했었고요. 굉장히 머리도 지능도 높은 사람입니다. 가정도 성공적으로 꾸렸고요. 삶에 대해 행복한 영위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발적으로 약물과 알코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운들이 쏟아진 이유가 바로 세상 때문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일종의 가오라고 하죠. 나쁜 말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난 너희랑 달라.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난 너희들하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스버러는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티커 지역의 파라무어 숲,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숲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땅은 건축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헌데 그곳에 불법으로 오두막을 짓습니다. 전기나 수도도 없이 그냥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숲의 나무 구멍에다가 약을 숨겨놓는 그걸 스테시추리라고 부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근처에는요, 톱, 망치, 마체테 널려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요,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살았던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2025년 봄이 되자 앞서 말씀드린 두 남성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5년 4월 18일 아퀼리노가 뉴키에 있는 한 펍을 나선 뒤에 갑자기 실종돼 버립니다. 어머니와 매일 통화한다 그랬죠? 어머니 안나 씨하고도 통화가 아예 딱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데니얼 콜먼마저 투르로와 펠머스에 있는 펍에서 데스버러와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사라집니다. 콜먼이 사라지자 마침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그렇게 수색하기 시작을 했죠. 이들을 찾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있는 공간들을 찾고 앞서 말씀드린 그 광범위하게 넓은 숲을 찾다가 그 숲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이 나왔다. 실종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죠. 발견 날짜는 2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콜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퀼리노 둘 중에 한 명이라 하겠죠. 신원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트룰로에서 실종되었던 나이 50세 리 하키 씨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제3의 시신. 당시 영국 경찰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냥 콜만과 아퀼리노를 찾으러 갔다가 다른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리 하키 씨의 시신이
데스버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잠정적인 결정은 내렸지만 일단 상황은 심각해진 거죠. 2명을 못 찾았습니다. 확실한 건 코널 지역의 이 버려진 숲지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죠. 경찰 수뇌부는요, 즉시 데스버러의 사유지 앞서 보셨던 오두막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파라무어 숲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175일간의 피말리는 오션 허니풀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스버러가 수색을 하고 있던 법의학자에 다가가 덱스터의 말을 흉내냈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갑자기 다가가서 씩 웃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으니 말이죠. 데스버러. 일단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덱스터는 법망을 피해간 흉악범 연쇄살인마를 처단하는 다크 히어로물입니다. 데스버러는요, 자기가 덱스터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그 버려진 오두막. 데스버러가 안에 있던 그 오두막 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자필 메모지였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살인마이며 어떠한 포식자라도 처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생부요. 명칭을 이 바보들도 모두 처리하겠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퀼리노, 콜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름 끼쳤던 노트 내용이었는데요. 이 숲을 중심으로 런던과 스페인 베니돔까지 동심원을 그려놓은 이 지도에는요, 군사용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라는 오퍼레이셔널 스피어라는 글자와 그리고 위에 보이시나요? 킬존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겁니다. 킬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지역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격수용 위장복인 길리스트를 사고 해외로 도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전부 세워놨습니다. 덱스터를 따랐던, 덱스터를 좋아했던 한 남자. 그 남자의 집에서 발견됐던 이상한 것들, 톱, 칼, 아니면 날카로운 도구들, 도끼.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는 살생부 명단, 그 안에 실제로 실종된 사람은 존재했다는 것. 그런데요, 그가 상상하고 있던 환상과 현실은 완벽하게 달랐죠. 우리 알고 있죠. 덱스터는 악당을 처단했습니다. 헌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버러는 악당을 처단한 게 아닙니다. 몸집이 작고 병약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약자들이었죠.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죽여도 아무도 찾지 않을 쓸모없는 바보라고 지가 명시해놓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살인 직후에 벌인 행동들은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실제로 말로 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 사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 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데스버러는요, 살인 직후에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카드를 훔칩니다. 그중 한 명의 카드, 아퀼리노의 카드입니다. 이걸 2번 이용하거든요.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한 행동은 이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이 사진도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건 톱입니다. 톱만 산 게 아니고요. 칼, 불쏘시개, 양동이 등을 결제합니다. 콜먼을 살해했던 날에는요, 훔쳤던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 소고기 구이로 저녁 식사를 즐기게 됩니다. 정말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거죠.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덱스터를 모방하려 했지만 덱스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퀼리노가 지능이 좀 높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데스버러가 좀 지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스버러는 실제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됩니다. 보여드렸던 이 카드를 이용해서 말이죠.
아퀼리노의 카드를 들고요. 기차에 탑니다. 결제합니다. 그리고 런던 패딩턴역을 향하고요. 런던에서 무려 2시간 반을 머물며 그곳에서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반 뒤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땐 G카드를 씁니다. 마치 아퀼리노가 살아서 런던으로 도망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콜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도보 여행 코스인 세인츠웨이를 떠난다는 가짜 메모를 쓰는데요. 이거 쓰는 것도 매우 잔혹합니다. 살해하고요. 콜먼의 필체를 연습합니다. 똑같이 따라서요. 마치 자기가 진짜 떠난다는 것처럼 가짜 메모를 남겨놓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한 게 못한 게 있었습니다. 데스버러는요. 현대에 있는 많은 기술들, 바로 CCTV, 금융결제 내역, 그리고 포렌식 조사, 그리고 목격자를 깜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움직였던 장소들마다 함께 있었던 CCTV 모습들도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인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제한 내역의 CCTV들, 이동 동선에서 계속 찍혔던 CCTV들 모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불에 태웠다 그랬죠. 택시기사 또한 뭔가 이상했다라며 데스버러를 기억했습니다. 주유소에 내려달라고 해서 왜요라고 했더니 장작난로에 쓸 연료가 필요하다 했다라는 증언까지 확인됐죠. 자, 그렇게 그의 거짓말은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CCTV 분석, 계좌 추적까지 모두 다요.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옮겨졌던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외부에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평범한 가장이었던 토목기사,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됐을까? 이 내용은요, 사실 경찰이 찾아낸 건 아닙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유저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 TRPG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힙니다. 살인마 제임스 데스버러의 사진이 공개됐죠. 40세의 영국인. 그런데 제임스 데스버러를 이 레딧의 유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TRPG 업계에서 아주 악명 높았던 프리랜서 작가 겸 게임을 만드는 사람, 닉네임 그림짐으로 활동했던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얘는 게임 세상에서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들을 강요하기도 했죠. 예를 조금 들자면 입으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내용이라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물 게임에서도요, 집단적으로 끔찍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시나리오를 강제 진행시킨다든가, 그리고 좀 나이대가 많이 낮춘 그런 연출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가 실제로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행위도 게임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미친 논리를 펼쳤죠.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했습니다. 이 게임판에서도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모두 경계를 짓밟고 억압적인 상태, 통제를 하며 쾌감을 얻었죠. 그리고 이 병적인 욕망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모두가 아니까요. 자신의 말을, 생각을 들어주지 않자 그는요, 생각을 돌립니다. 모니터 속이 아니라 현실. 그 현실의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두막입니다. 이 오두막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킬존.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버린 사람들. 이 안에서 실제 게임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물증들이 다 확인됐습니다. 심지어요, 소각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흔적들은 모두 나왔죠. DNA도 전부 다 일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스버러는요,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데번주의 그 엑서터 교도소라는 데 갇히게 됩니다. 사실 영국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죠. 아,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연쇄살인마가 잡혔으니까요. 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준비했던 날짜이기도 합니다. 작년이죠. 2025년 9월 15일 새벽 5시 40분 세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연쇄살인마가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처음 내용을 확인한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자세한 정보들이 외부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판결이 나와 자료가 공개됐고 지금에서야 방송을 찍을 수 있었죠.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 교살이었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를 했는데요. 세 번째 연쇄살인 피해자입니다. 65세의 수감자 스티븐 캠프스터였습니다. 캠프스터 역시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버지, 나이든 아버지를 질식사시켜 감옥에 들어온 죄수였는데요. 나이도 있고 굉장히 왜소한 체격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데스버러가 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골아서요. 코를 골아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가 죽인 이유입니다. 자기 심기를 거느리면 장소가 어디든 상대가 어디든 누구든 무조건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 악을 처단하는 다크 히어로도 그리고 불운한 환경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얘는요, 자기 자신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누군가를 통제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게임 세상에서 현실로 넘어와 인간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끔찍한 괴물이 된 제임스 데스버러의 진짜 얼굴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7월 28일 2026년입니다. 윈체스터 크라운 코트에서 6주간의 기나긴 재판 끝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었죠. 검찰은 데스버러가 시신을 패닉 상태에서 난도질한 게 아니라 침착하고 정밀하게 외과 수술을 하듯이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가 했던 말. 내가 덱스터 봤을 때 제일 감명 깊게 본 건 그 행위였다. 자세히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데스버러의 국선 변호인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한때 성공 가능성이 컸던 사람이다.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 불행한 사연을 강조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버러는 이상한 궤변을 했습니다. 약과 술에 취해 숲을 걷다가 우연히 극단적 선택을 한 아퀼리누를 발견했어요. 콜먼도요. 제가 봤더니 개울가에서 벌거벗은 채 죽어있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난 죽인 적 없고요. 그저 불행한 상황의 연속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끔찍한 행동을 했을 뿐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죽인 거라면 콜먼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거겠죠. 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증거물들이요. 배심원단은 3시간 15분 만에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확정짓습니다. 만장일치 유죄였지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에도요. 데스버러의 표정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음날 재판을 주재했던 샤이닝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데스버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피해자들의 연약함과 고립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인간으로 존중하지도 않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 당신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극단적 폭력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고도의 위험한 인물이다. 형벌은 단 하나밖에 줄 수 없다. 영국 사법부의 최대 형량, 바로 홀 라이프 오더라고 부르는 전생의 구금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죽어서야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국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데스버러.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범인은 영원히 격리되었죠. 3명을 연쇄 살해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두웠던 숲은 평화를 다시 되찾은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국 경찰 당국은 데스버러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킬존. 무려 데스버러가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던 당시에 4명의 다른 인물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만큼 고립되어 있던 곳이었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물인 곳이었습니다.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해 현재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색 초기에 숲에서 우연히 발견됐던 50세 남성 리하키 씨의 시신이요. 경찰은 리하키의 죽음 역시 살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5입니다. 현재까지 연쇄살인 혐의점은 3개. 만약 여기까지 이어지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데스버러가 살해한 사람은 최대 8, 아니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킬존을 만들고 그 안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없애갔던 범인. 스스로를 덱스터라고 불렀던 그의 숨겨졌던 살생부 내에서는요, 과연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이름들이 더 있는 게 아닐까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져 있는 그 코놀의 어두운 숲처럼 이 잔혹한 살인마의 심연은 아직 모든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와 함께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뒷이야기입니다. 양이 좀 방대해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많이 줄였습니다. 대본을 작성을 할 때도 일부러 탁탁탁 단답으로 끝나게 일부러 좀 만들었고요. 해외 사건은 길게 하면 좀 많이 복잡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으로 여러분께 전달은 해드렸고요. 일단 데스버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지금도 다 부인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사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스버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연쇄살인마의 유형들이 존재해요. 근데 데스버러는 특징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통제형 살인마예요. 근데 이 통제형 살인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은 남성 연쇄살인마 중에 통제형이면 연쇄 성범죄와 관련된 연쇄살인이 많이 발생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이제 그런 범행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춘재, 뭐 강호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범행들이 많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얘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덱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 다크 히어로물에 자기는 영웅이라고 혼자 망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약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처단하겠다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끔찍한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재산까지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살해된 모든 피해자는 다 남자죠. 물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으니 해서 통제형 살인마의 유형은 맞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고른 건 맞지만 성적인 목적을 목표로 했다라는 게 아니고 얘는 자기가 남자로서 남자를 컨트롤하는 거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대로 어떻게든 하고 내가 유인하면 글로 오고 내가 뭘 하라고 하면 그걸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조종해서 살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유영철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유영철도 자신의 그 집에서 원룸 화장실 그 턱을 생과사로 나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공간이라고 표현 자기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통제하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었지만 레딧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 게임 쪽에서도 미쳐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이 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뭐 게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다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통솔해야 하고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심한 사람, 그리고 그게 깨지면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게임 속 세상도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그 안에서도 각자의 성향과 성격들은 분명히 나오죠. 다만 게임 속 세상이다 보니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서 적정한 선이라는 걸 지키면서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선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선이 깨지는 사람들은 우리 게임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멀리해요. 위험하다. 선을 못 넘으니까 그냥 그걸 지나치잖아요. 그런 애들이 무조건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안에서 통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욕구를 이제 아예 현실로 돌려버린 범죄자인 거예요. 실제로 얘는 더 뒀으면 그거죠. 이게 당시에도 비판이 좀 많았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신고가 더 늦게 들어갔거나 혹은 더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을 공격했다면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 제가 외국 커뮤니티에서 그걸 봤었어요. 다른 쾌락형 통제형 연쇄살인마들처럼 예를 들어 이제 가족과 연락이 많이 두절된 뭐 그런 여성을 범죄로 해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성매수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면 과연 얘가 잡혔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를 수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색을 처음에 하다가 시신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영국 경찰도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좀 받긴 했는데 그 시신이 안 나왔으면 아마 거기 수색 깊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예 안 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너무 넓은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75일간 7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래요.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말 그대로 땅 다 찾아가지고 흔적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 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송으로 더 촬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선고가 돼서 그 판결문이 나왔길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발생했던 연쇄살인마에 대한 그리고 좀 특이한 연쇄살인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